네, 가이드맵 PC 커튼홀 공사 네 번째 시간이고요. 가이드맵 페이지에서 5장을 좀 넘겨 주십시오. 네, 우선 첫째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커튼홀 공사의 이제 외관. 네, 물론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인 연관되는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첫째 멀리언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스팬드럴 타입, 그리고 그리드 타입. 네, 그리고 교재에는 못한데 쉬스 타입입니다. SH, TH. 네, 이렇게 이제 외관 형태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내용이죠. 외관 형태에 따라서 커튼홀에 설치하는 이제 방법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튼홀 설치 방법은 자, 크게 스틱 타입, 그 다음엔 유니트 타입. 네, 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교재에 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이드맵 교재에 나와 있는 요 그림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답안 작성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넘기시면 구체적인 커튼홀 설치 방법의 스틱 타입과 유니트 타입의 이제 장점, 그리고 단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강조 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논술 문제든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경우 여러분들은 설치 타입은 유니트 타입 형식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OSC 공법이다. 공장에서 어떤 세부 하나의 유니트에 해당되는 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는 GPC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자,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하나의 모듈들을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조립을 하는 방식이다. 네. 그래서 OSC의 일환이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론적인 OSC의 장점이 뭡니까? 네, 공장에서 생산을 하니까 품질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설치하고 각각의 부재들을 조립해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후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다. 원가적인 측면도 일단은 유리하다. 그 다음에 공정도 단축이 된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적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이나 뭐 소음, 민원, 네, 이런 부분도 작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비 측면에서 비교를 하면 스틱 타입보다 이제 전체 공사비는 유니트 타입이 높다. 네. 하지만 그래도 OSC 전체적인 측면의 장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커튼홀 공사는 유니트 타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논술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경우 답안의 방향성은 그렇게 작성을 하시라.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장점, 단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특징은 자, 스틱 타입은 이제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쌍줄비계. 네, 물론 요새는 이제 이것도 시스템 비계로 가겠죠. 자, 그래서 쌍줄비계, 물론 이제 저충부일 경우, 하지만 이제 고충부다. 그러면 비계를 또 매는 부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뭘 씁니까? 네, 곤돌라.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작업이 있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유니트 타입은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네, 좀 전에 보시는 이런 하나의 어떤 유니트 판넬들을 외부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단면도를 좀 그려 드리면은요.
네, 이런 형태의 이제 단면이 형성이 되고, 자, 이쪽에는 이제 수직 운반을 하기 위한 호이스트가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유니트 판넬들은 호이스트를 통해서 내부로 이동을 하고, 요 위에 이제 윈치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서 판넬 자체를 이렇게 잡아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설치가 이루어진다.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단골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 해서 이 파스너라는 부분, 네, 요거를 좀 꼭 기억을 해주시라. 그리고 이제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요 파스너를 통한 응력의 전달 체계, 요것들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표로 플로우 차트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쪽은 구조물, 그리고 맨 왼쪽은 외장재. 그래서 자,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구조물까지 전달되는 힘의 체계는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폭력. 자, 그리고 구조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지진력. 이렇게 해서 1차, 2차 파스너에서 이런 어떤 응력의 힘과 전달 체계들을 흘러가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구조물과 어떤 일자 파스너가 고정되는 방법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첫째, 앵커 볼트. 이거는 좀 대형 구조물은 아니죠. 그 다음에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엠베디드 플레이트.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캐스팅 찬넬. 그래서 엠베디드 플레이트가 이제 어떤 디테일로 되는 부분이고, 캐스팅 찬넬도 어떤 디테일로 되는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응력 전달 체계에 대한 요 플로우 차트는 꼭 기억을 하시고 답안에 반영이 되도록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보시면 파스너의 어떤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지금 가이드맵 교재에 있는 그림들을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외장재, 뭐 GPC 판넬 이렇게 해서 브라켓식으로 좀 고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스너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장재와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2차 파스너, 그리고 다시 1차 파스너와 또 이렇게 좀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파스너와 구조체가, 요거는 이제 철골일 때 디테일입니다. 이렇게 뭐 용접이든 설치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처럼 이제 파스너 부분은 단면을 좀 확대를 해보면, 자, 1차, 2차가 이런 형태로 좀 연결이 되면서, 이쪽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변이를 흡수하도록 이렇게 루징 홀,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슬로트 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가로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이 그림도 그려주시라. 슬로트 홀. 자, 다른 말로 루징 홀. 그리고 이제 교재 오른쪽으로 가시면, 지금 이제 슬로트 홀과 루징 홀과 관련되는 개념이고요. 요런 이제 파스너를 고정을 할 때, 자, 픽스 방식이냐, 아니면 수평으로 얘기하는 슬라이딩.
방식이냐, 지금처럼 수평, 회전할 수 있는 락킹 방식이냐 해서 요 세 가지의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답안에 그리실 수 있으면 파스너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넘기시면 커튼홀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인트죠. 네, 조인트고 요 조인트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자, 누수에 대한 처리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자, 클로즈드 조인트. 그 다음에는 오픈 조인트. 자, 마찬가지 이제 이 부분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요런 디테일. 자, 클로즈드 조인트라는 부분은 자, 요쪽에 1차 실란트, 2차 실란트를 시공을 해서 빗물이 침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클로즈 조인트. 자,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빗물이 침투됐을 때 다시 이렇게 드레인이 되도록 해주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수구는 왜 있을까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시공하고 있는 이 실란트라는 부분은 퍼머넌트한 영구한 부재가 아니다. 외기에 이제 노출되고 예를 들면 2년, 3년이 지나면 저 실란트 부분이 터질 수가 있고 그 부분으로 빗물이 침투됐을 때 내부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2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배수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클로즈드 조인트 할 때 배수구까지 반영된 이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은 그리시라. 자, 그러면 반대가 아니죠. 비교되는 개념인 오픈 조인트는 어떤 디테일이냐.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이렇게 네. 자, 여기는 이제 마감 때문에 뭐 실란트 개념으로 들어가고 외부 쪽에는 실란트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빗물이 이렇게 와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지 압력차나 기압차 때문에 이렇게 상승해서 위쪽으로 해서 내부 쪽으로는 침투가 안 된다. 네, 이 부분이 보면 오픈 조인트의 개념이고, 자, 여기에 이제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누수 메커니즘. 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물, 압력차, 틈새. 네, 요 세 가지가 지금 다이아그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요 부분에서 누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요 메커니즘도 같이 좀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누수에 대한 메커니즘은 커튼홀 공사뿐만이 아니라 방수공사 요쪽에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장을 넘기시면 중요한 개념이 이제 또 보면 커튼홀의 결로, 네, 그 다음에 유리, 그리고 맨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실링. 네, 요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우선 커튼홀은 자, 창호 쪽에서 그 알루미늄 바에서 결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단열바라는 부분이 있다. 네,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도 좋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런 알루미늄 단면에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좀 그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단열바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쪽에 이제 내부 측에 멀리온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는 유리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실란트를 쏘고, 네. 자, 그러면 일반 바라는 부분은 지금처럼 바 자체가 이렇게 부재 자체가 끊겨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단열 바라는 부분은 요 부재가 끊겨 있고, 요 부재를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별도의 물질이 들어가죠. 근데 이 물질은 자, 단열 성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열 전도를 시켜주지 않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이는 부분이 첫째, 아전이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폴리아미드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단열바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이 부분이 어떤 힘을 못 받아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에 바 부재가 처진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강성도 확보가 돼야 된다. 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바 쪽에서는 단열 성능을 확보를 하는데 유리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리는 단열 유리.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층 유리. 네, 이렇게 외부에 단판 유리, 내부에 단판 유리가 들어가고 여기 감봉이 들어가고 실란트로 처리되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복층 유리다. 자, 근데 여기서도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첫째 요 공기층, 일반 공기.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단열 성능이 높은 건 뭡니까? 네, 이쪽에다가 일반 공기가 아니고 뭘 주입을 하죠? 네. 아르곤 가스. 네. 그리고 또 감봉 쪽에 가면 자, 일반 감봉이냐 아니면 흡습을 하고 단열 성능을 갖는 단열 감봉이냐. 네, 교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흡습제가 들어가고 이 감봉 자체도 단열 성능을 갖고 있는 단열 감봉. 자,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리의 단열 성능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이제 마감공사 쪽에서 있다건 이 복층유리, 단열유리 쪽에 많이 출제가 되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이 로이유리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다가 요쪽 면이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또 코팅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코팅면이 2면이냐 3면이냐 이 개념들의 여러분들 차이점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로이 코팅을 하는 방식에 소프트 코팅이냐 하드 코팅이냐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이 부분이다. 그래서 외측, 내측 이렇게 하면 여기가 1, 2면, 3면, 4면 네,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면 쪽은 외부에서 전달되는 자외선들을 이렇게 차단을 해서 자, 냉방 부하 그리고 일반 건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면은 내부에서 되는 난방 부하가 손실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 요놈은 난방 그리고 네, 난방 부하 그리고 주거용 건축. 네, 그래서 자, 로이 코팅을 할 때 2면, 3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실제 현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잘못 발주가 돼가지고 자, 일반 건축인데 3면에 코팅을 해서 나중에 품질 쪽이든 점검을 하다가 저게 발견돼서 전체적으로 설치했던
유리를 다시 또 뜯어내고 재제작해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따금 시험에도 이제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실링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참고적으로 실링과 현장에서 많이 쓰잖아요. 코킹. 이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라. 자, 재료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이게 실링이 되고 코킹이 된다. 그래서 실링은 영어 뜻을 해석을 하면 동한다. 동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터널 쪽에 다루는 것처럼 외부 쪽에 웨더 스트립처럼 자, 물이나 어떤 공기가 통하지 않게 누수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고 코킹이라는 부분은 어떤 이런 기능보다 채워 넣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지금 여기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벽과 천정과 어떤 이런 선들이 이렇게 만나는데 마감 자체가 여기가 좀 거칠다 보니까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크릴 계열의 이런 코킹을 시공을 하고 그 위에 같이 이렇게 도장으로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실링, 코킹, 무조건 코킹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료는 동일 재료가 쓰일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쓰이는 부분이 보면 우레탄 계열, 아크릴 계열, 그죠? 실리콘 계열. 그리고 석재 같으면 또 비오염성. 그리고 화장실이나 욕실에는 또 어떤 걸 씁니까? 항균, 실란트, 곰팡이성.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엔 지금처럼 이제 실링은 설명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본드 브레이커. 그리고 백업재. 자, 요것들이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두 가지는 동일하다. 디테일을 그려주면 자, 요런 부재와 부재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부분에 실란트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부재들의 어떤 신축 움직임에 따라서 나중에 여기가 터져버린다. 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삼면 접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실링은 삼면 접착이 아닌 이면 접착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부분이 바로 본드 브레이커 백업재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면, 2면, 3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동일한 디테일이 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흰색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소세지처럼 이렇게 길게 된 거 있죠? 그게 바로 백업재죠. 자, 이렇게 백업재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란트를 시공을 해서 이렇게만 접착이 되는 부분. 그 부분. 자, 근데 해봤더니 어떠니 실란트를 시공할 두께가 확보가 좀 안 된다. 그 두께에 대한 기준은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단면이다 보니 백업재를 넣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접착이 안 되도록 이렇게 미끄러운 테이프를 붙인다. 그렇게 하고 실란트를 시공을 한다.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본드 브레이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면 제가 그린 내용들을 좀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실란트 시공할 때 두께 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답안 작성하실 때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업재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실란트가 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한 실란트의 폭을 우리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실란트가 접착이 되는 이 면의 길이 C, 그리고 실질적인 이렇게 실란트의 이제 단면이 최소화가 되는 요 구간, 요 부분이 B. 그렇게 해서 이 실란트가 힘을 받으려면 A는 2, B는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하고 접착이 되는 C는 최소 6mm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답안지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란트의 요구 성능,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밀, 기밀, 탄성, 내구성, 내후성, 작업성, 그리고 가사시간, 경화시간, 부착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란트에 대한 어떤 얼마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있냐 테스트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터졌다 1번, 그 다음엔 여기서 터졌다 2번. 자, 어느 것이 합격이고 어느 게 불합격이겠냐. 자, 2번의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고 이런 1번의 상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번을 cohesion failure, 2번은 adhesion failure 해서 접착면과 어떤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 타일 쪽에서 타일의 부착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뛸 때 몰탈이 콘크리트 면은 들고 일어나거나 몰탈하고 타일 면에서 분리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란트와 코킹의 비교. 그래서 실란트는 신축 허용률이라고 합니다. 허용률. 자, 요게 10% 이상이 돼야 된다. 하지만 코킹은 신축 허용률이 10% 이하가 돼도 이상이 없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커터널 공사까지 해서 가이드맵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였습니다.